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자, 다우지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를 보니까 뭐 보합으로 끝난 것 같고, 나스닥 종합 상승, S&P 상승. 보니까 내일 아침에는 IT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해서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주도주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시장 지표를 한번 볼게요. 시장 지표, 원달러 환율은 아주 좋은 조건이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 유가가 조금 하락을 했네요. 그래서 유가가 하락했을 때 수혜주와 피해주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리서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쭉 보니까, 한번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여러 가지 뉴스가 있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립니다. 5월엔 팔아라. 글로벌 증시 4월 1, 2디 이번 주 변수는 뭐겠습니까? 미국도 실적 발표 시즌이고 우리나라도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제가 얘기는 이따가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워렌 버핏이 지금처럼 도박판 된 시장 없었다. 단타, 옵션, 광풍의 경고. 이유가 뭐겠어요? 뭐 트럼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트럼프 청개구리 망나니 때문에 모두가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아유, 투자의 기재라고 하시는 워렌 버핏 선생님도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도박판 시장 맞아요. S&P 나스닥 최고치 중동 완화 기대감. 그럼 내일 아침에 뭐가 뜨겠습니까? IT 반도체가 뜹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뉴스를 보면 딱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 증시의 시장 지표 리서치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 종목이 다 나와요. 하이닉스 이어 3장까지 불장 주도주의 냉당 평가 무슨 일? 무슨 일은 무슨 일이에요? 주도주 맞는데. 왜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또 한번 볼게요. 반도체 소부장으로 온기 확산. 네.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하여 소부장주입니다. 그것도 제가 이따 조금 종목하고 설명드릴 거고, 오늘은 특강하는 날이에요. 제가 매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 공부하는 날입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오늘은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종목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오늘 보시면 돼요. 요즘 같은 때 뭐 투자해야지. 예. 주식활동 계좌가 670만 개 늘었다. 중요한 건데 계좌가 늘면 뭐합니까? 내가 수익이 나야지. 개인들의 특징이 있죠. 시장이 빠질 때는 주식을 안 해요. 근데 사실은 역발상으로 그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 시장이 상승하고 막 랠리를 피면 그때 달려듭니다. 이게 개인들의 한계죠. 그래서 돈을 못 벌죠. 고점에 물리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삼성전자 노조 파업의 발목이다. 삼성전자 목표가 30만 리포트 나왔다. 30만 원 가는 거는 맞아요.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죠.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코스피 차트. 항상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시장의 큰 그림을 보라 그랬죠. 지금 코스피의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코스피가 여러분들 박스권 돌파하고 6,300을 돌파하고 지금 6,500이에요. 물론 금요일 날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지수가 신고가입니다. 여기를 딱 보면 6,377 안 깨겠죠. 이런 거 여러분들 볼 줄 아셔야 돼요. 먼저 코스피 차트가 어디에 와 있는가? 6,340을 돌파하고 신고가 랠리 중입니다. 따라서 코스피 위치가 여기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리에 사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주식은 지금 뭐 7천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7천을 가면 뭐합니까? 내 계좌가 수익이 나 있어야죠. 여러분 계좌가 파란불만 있고 빨간불이 없는데 즐겁지가 않잖아요. 행복하지도 않죠. 자, 코스피 차트를 봤습니다. 기술적 분석
분석해 드려요. 바로 요거죠, 여기. 네? 한번 자세히 보고 상세하게 볼게요. 120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차트는 몇 개 보는 거라 그랬나요? 여러분들 200개 보면 저점과 고점이 다 보인다 그랬죠? 가장 기본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200개를 보면 저점과 고점이 다 보입니다. 그러면 조정을 준다 한들 6,300, 6,400을 깰까요? 지금 이란하고 전쟁 그 악재는 우리가 다 이제 지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뭐 휴전이니 종전이니 서로 말만 오가고 있는데 여기 6,400을 안 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스피 차트를 봤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가장 대표 종목 삼성전자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 저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림 그린 거 있죠. 한 2주 전인 것 같아요. 2주 전에 4월 13일이네요. 2주가 조금 넘었네요. 여러분들이 19만 7천 원 부근에 삼성전자를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추세는 계속 올라갔고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아침에 삼성전자가 갭을 날려줬습니다. 25만 원. 그러면 19만 7천 원 부근에 사신 분들은 걱정할 게 없죠. 매매의 관점으로 보면 이때는 한번 아침에 삼성전자가 13% 뜨는 거는 여러분들이 구경하지 못했을 겁니다. 앞으로도 삼성전자가 아침에 갭을 13% 날리는 걸 볼 수 있을까요? 보기 힘들어요. 이럴 때는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은 1차 이익절을 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19만 7천 원 내려올 일이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노사분규 그것 때문에 조금 시끌시끌하고 뭐 이렇게 말씀은 좀 있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를 않아요.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삼성전자나 어떤 종목이나 여러분들이 매수 자리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작년부터 제가 삼성전자를 추천해간 가격이 지금 더블 수익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면 더블이 나고 대박이 나는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의를 해드릴 거고 이따가 종목을 넌지시 한 3개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제가 특강하는 날은 저는 종목을 딱 찍어서 이런 종목 사세요 얼마에 사서 그런 그 유치한 방송 안 한다 그랬죠. 대충 말씀드려요. 중간중간에 어떤 종목을 얘기할 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잠시도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특강에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다 대박이 났어요. 대우건설이 650%, HD 건설기계가 거의 더블 수익이 났습니다. 전기차가 최하 50% 수익 났고 정말 적은 종목이 한 15% 수익 난 것 같아요. 갈 듯 말 듯 하다가 못 간 종목이 있고 신고가 돌파한 종목이 있고 원전 종목 얘기해 드렸고 방산 종목 다 얘기해 드렸어요. 따라서 지금 제가 특강에서 하는 그 강의를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더블 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세요. 오늘은 기술적 분석, 저는 기술적 분석 10분이면 끝나요. 기본적 분석, 길어봐야 10분이면 끝나요. 아주 쉽게 명쾌하게 강의합니다. 따라서 잘 들어보시고 지금 주가 지수가 6,300 돌파하고 7,000을 향하고 가 있는데 나는 왜 수익 종목이 없을까? 나는 왜 손실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20만 원. 자, 추세를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기술적 분석에서 제가 항상 강의하는 게 뭡니까? 거래량을 보자. 캔들이 아니다. 삼성전자가 들어온 거래량은 많은데 나간 거래량은 없고 추세가 위로 갑니다. 물론 급등하고 화끈하진 않죠. 왜 그렇습니까? 삼성전자가 좀 노사분기하고 좀 시끌시끌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 문제가 과연 삼성전자가 실적 대비해 가지고 30만 원 갈 수 있는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자 20만 원 안 깹니다. 21만 원도 안 깨겠네요.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수익이 나 있으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개인들의 항상 문제는 뭡니까? 이런 자리, 이런 고점에 따라가는 이런 게 문제죠. 삼성전자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 주도주입니다. 지수를 끌고 가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딱 두 번째 종목이 뭡니까? SK 하이닉스가 더 화끈하게 가죠.
작년부터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개인이 많이 달라붙어서 잘 못 간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개인들의 단점이 뭐라 그랬어요? 30만 원일 때도 못 사고 60만 원, 62만 원에 사라고 할 때도 못 샀습니다. 이 종목이 120만 원, 60만 원에 사신 분도 더블 수익이에요. 그러면 62만 원에 여기 그림 다 그려져 있죠? 저는 작년부터 라이브 방송만 한 사람이에요. 여기 교육에 강의에 흔적이 다 있죠. 62만 원에 산 사람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하이닉스는 신고가 요 자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무주공산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이닉스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왔죠. 170만 원 목표 얘기하는 거는 이런 자리에서는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요 부근을 돌파할 때 170만 원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이닉스는 들고 가세요. 내가 하이닉스를 사가지고 최근에 요 자리가 제가 마지막으로 하이닉스를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기회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20% 이상 수익 30%인데 이런 걸 왜 끌고 가지 못하나요? 시장 주도주 SK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 조금 있으면 이거 다시 한번 여기 넘어가요. 여기 넘어갑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여러분들이 두 종목을 투자든 매매든 번갈아 돌아갑니다. 삼성전자가 가는 날은 하이닉스가 쉬고 하이닉스가 쉬는 날은 삼성전자가 갑니다. 이게 수급의 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지금 시장의 주도주를 제가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수 페타시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을 밑에서 매매를 하시라. 13만원 돌파하면 15만원 넘어갑니다. 최근에 신고가를 찍고 조정받죠. 이런 캔들을 잘 보세요. 이건 뭡니까? 얘가 여기 매물이 많이 쌌기 때문에 윗꼬리가 나옵니다. 이 윗꼬리를 해결을 해야 신고가가 돼요.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신고가죠. 제가 항상 강의합니다. 주식은 여러분들이 바닥에 이런 자리 사가지고 기다리든가 아니면 요 박스권 돌파하는 자리 요 자리에 사면 신고가입니다. 대덕전자 마찬가지입니다. 대덕전자도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자리 여기 박스권 무슨 종목이든지 박스권 돌파 자리를 잘 보세요. 대덕전자도 더블입니다. 더블 수익이 어떻게 나는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이렇게 나요.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대박이 뭐였습니까? HD 건설 기계. 개인들 잘 보고 배우세요. HD 건설 기계가 옛날에 두산 인프라코어를 다 합쳐서 현대에 있던 기존 회사하고 합쳐가지고 HD 건설 기계라고 했습니다. 주식은 저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요거 검정선이나 노란선이 나오면 사는 자리고요. 개인 투자자들 오늘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이평선이 밀집하는 자리에 사면 무조건 대박이에요. 5일선, 21선, 61선이 뭉치는 그 자리, 거기를 이평선에 밀집한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를 했죠. 여기 돌파해서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하니까 무주공산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얘도 거의 더블 가까이 수익이 났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최고점에 파는 자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양봉의 거래량이 터지고 음봉의 거래량 터지고 윗골이 나오면 최고점에 파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요? 여기서 산 사람도 괜찮죠? 여기 내려옵니까? 못 내려와요. 그럼 이날에 금요일 날에 이 밑꼬리가 있는 건 뭘까요? 다시 한번 여기를 도전을 할 건데 여기는 매물대입니다. 개인들이 주식을 사는 거는 여러분들 아무 때나 살 수 있죠. 단 내가 가격을 비싸게 사느냐 싸게 사느냐 그 차이죠. 그런데 이 맥점이 있단 말이에요. 얘가 이거를 분산이라 그래요. 분산 파장이라 그럽니다. 추세가 계속 이루어가죠. 이렇게 해서 HD 건설 기계가 종전 휴전 거기에 수혜주로 이렇게 대박이 났던 겁니다.
대우건설 여기 그림이 왜 그려졌을까요? 제가 지금 그린 것일까요? 개인들이 어떤 종목이 대박이 나려 그러면 바닥에 사시는 거예요. 한번 올라갔다가 약간 살짝 눌림목을 주는 자리. 그 다음에 대박 자리가 어디라 그랬어요? 맨 처음에 6,000원에 사자. 그 다음에 추세가 계속 위로 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기서 횡보 매집을 했죠.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캔들이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기회고, 그 다음에 저번 2주 전인가요? 대우건설을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이 650%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수혜가 있죠. 휴전, 종전, 건설, 재건, 원전이 갈 때 따라가는 종목 같이 가는 게 건설주입니다. 대박이 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잘 보세요. 그런 자리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목요일 날 방송한 종목입니다. 두산 퓨얼셀. 유가 상승의 수혜지도 되고, 두산 퓨얼셀은 뭐 하는 회사인가요? 수소 전지 관련주입니다. 두산 퓨얼셀도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든가 매매를 하든가 내가 평상시에 했던 종목 하라 그러죠. 뜬금없이 분석도 안 되고 이 종목을 잘 모르는데 달려들면 실패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서 100억을 버는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강의 이거 다 했던 거죠. 개인들이 항상 이렇습니다. 아우, 지나고 나면 거기가 저점이었네. 거기서 사갖고 들고 왔어야 되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강의가 뭡니까? 제가 그때 강의했죠. 니은자로 자를 그려봐라. 니은자로 90도 자를 그려봐서 45도 왼쪽에 간 종목은 여러분들이 사는 자리가 아니라 때리는 자리다. 이 강의 기억하시나요? 이 그림이 다 있죠. 이거 45가 왜 써 있는 거예요? 니은자로 직각의 자를 그려봐서 45도 왼쪽에 간 거는 여기 X표가 왜 있어요? 사는 자리 아니다. 파는 자리다. 그리고 이 종목이 다시 내려오면 밑에서 또 보고 또 매도하고 다시 한번 또 매수하고 또 때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맥점입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매집이라 그래요. 매집이라는 거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짧게 하면 일주일이고 길게 하면 2주고 정말 원칙적으로 하면 한 달 매집한다 그랬죠. 그 자리가 어딘가요? 여기가 한 달 매집한 자리예요. 여기가. 지금 여기서는 한 2주 만에 쏴버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산 퓨얼셀을 밑에서 샀다 그러면 여기가 1차 매물이 있으니까 여기가 1차 익절이죠. 나머지는 여기 내려옵니까? 안 내려와요. 못 내려온다고요. 왜 못 내려오냐? 이것 때문에 못 내려와. 이것 때문에. 신고가를 찍어버렸잖아요. 박스권 돌파하는 자리에 사면 대박입니다. 그래서 두산 퓨얼셀이 목요일날 급등, 목요일날 신고가 찍었죠? 신고가, 그 다음에 금요일날도 또 18%.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뭡니까? 단타든 매매든 아무 종목이나 들이대지 마라. 항상 내가 했던 종목 고점에 팔고 내려오면 다시 또 보고 때리고 다시 내려오면 보는 것이다. 지금 방산주가 처음에 전쟁이 났을 때는 방산주가 화끈하게 대박이 났습니다. 뭐 5일 만에 100% 매매했던 종목도 있는데 방산주 중에서 지금 가장 화끈하게 가는 게 뭐예요? 현대로템이죠. 현대로템이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현대로템 여기서 방송에서도 라이브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전쟁이 끝나도 여러 가지 수주 얘기가 있는데 현대로템은 자주포 뭐 탱크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철도 관련주라 그랬죠. 철도 객차. 그래서 대통령께서 인도를 지나서 베트남을 가실 때 현대로템이 수혜줍니다. 아니나 달라요? 수주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추세예요, 추세. 여러분들이 종목을 볼 때는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하죠. 고고 저고.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는 추세 매매를 하면 대박이 납니다. 현대로템이 신고가인데 방산주가 지금 다 조금 쉬고 있는데 그 중에서 현대로템이 갔던 게 바로 그겁니다. 대통령이 인도로 간다. 그때 제가 말씀을 하랬죠. 인도로 가면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게 있다. 우리나라 첫째 뭐 가능성이 뭐 항공기 수주라든가 방산 수주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4,800억짜리 수주 얘기가 나왔어요. 주식은 여러분들이 밑에서 사가지고 있으면 수익 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 고점에 따라가죠. 또 한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월 달부터 분명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미국 증시를 얘기했지만 1, 2, 3, 1년에 실적 발표를 4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지 여러분들이 그 종목이 4번 한 3, 40%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 2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 3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 4분기.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지 1년에 4번 대박의 기회가 있습니다. 경동나비엔이라는 종목을 밑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동나비엔 대충 뭐 6만 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추세가 위로 가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여러분들은 MBC 저녁 뉴스 전에 골든타임에 광고도 안 봅니까? 경동나비엔 마동석이하고 에드워드 리가 선전을 합니다. 이때부터 얘기를 많이 했죠. 에드워드 리가 주방 가전을 선전을 하고 마동석이가 광고를 합니다. 경동나비에는 1년 중에서 여름 아니에요. 겨울이 최고 대박이에요. 보일러, 온수매트, 최근에는 마진이 좋은 주방용품 빌트인 쪽에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제품이 마진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 얘기를 2달 전부터 해드렸습니다. 자영업자 직장인들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올 실적 발표는 1분기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작년에 겨울 실적은 당연히 좋을 겁니다. 1년 최고 성수기가 겨울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모두가 테마주 급등주에 따라다니고 거기에 다 혈안이 돼가지고 거기에 다 몰려가 있을 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 뒷길에 꽃길이 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아는 급등 테마주는 먹을 것이 없다. 아주 피곤하다. 차트도 지저분하게 만들어진다. 대박이라는 것은 남들이 가지 않는 뒷길에 꽃길이 있고 남들이 잘 모르는 것에 대박이 있고 남들이 숟가락 들지 않는 것에 내가 먹을 게 많다 그랬습니다. 피곤하게 급등나기 심하지 않은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실적주입니다. 금요일 날 8만 원을 찍었습니다. 6만 원에 사가지고 8만 원에 수익 나 있으면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이 8만 원은 뭐라고 해석하는 거냐? 여기 매물을 좀 소화해 줬다. 아직 경동나비엔이 실적 발표는 안 났어요. 근데 실적 발표가 나오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거 20%짜리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이런 거. 여러분들 주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자영업자 직장인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이거 담아둬라 밑에서. 이거 매집 구간이에요. 내가 낚싯지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저는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싯지가 꼴딱꼴딱 한다. 꼴딱꼴딱 하다가 쭉 올린다. 그런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물론 매물 소화 과정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동나비엔이 여러분들 편안하게 수익을 주는 겁니다. 경동나비엔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전부 무슨 뭡니까 뭐 양자 컴퓨팅, 에? 뭐 이상한 그 테마주들의 전부 눈이 뒤집혀 가지고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수익 나잖아요. 양자 컴퓨팅 가지고 대박 난 사람이 있어요? 돈 번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계좌 마이너스 50만 많을 거예요. 계좌 박살난 사람만 많아요. 웅진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웅진이라는 종목은 현금 장사하는 회사예요.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정말 현금 장사로 웅진만큼 알짜배기 회사가 없습니다. 웅진 코디들 많죠. 그 필터 교환하고 뭐 이런 거, 정수기 이런 거
부품 교환하는 게 마진이 상당히 좋아요. 그 원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웅진 코디들이 다니면서 AS 해주고 교환해주고 필터 교환해주고 하면서 그 코디들을 수당을 주면서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원가는 몇천 원밖에 안 하는데 몇만 원씩 받는단 말이에요. 마진이 상당히 좋아요. 웅진은 전부 현금 들어오는 회사예요. 전부 현금이잖아요. 한 예로 들면 우리나라 한국 야쿠르트가 알짜배기 회사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야쿠르트 옛날에 야쿠르트 아줌마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호칭을 뭐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야쿠르트 그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 전기차, 전동차 타고 다니면서 영업하시잖아요. 따박따박 매일 현금이 들어오는 회사입니다. 한국 야쿠르트. 하나그룹 계열이죠. 그런 회사는 망할 일이 없어요. 웅진이 실적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요 바닥에 한 2,000원 부근에 사두세요 해서 3,000원 가서 50% 수익이 났습니다. 기술적 분석하니까 강의 잘 들으세요. 얘가 3,000원 찍고 여기 밑에 내려오던가요? 안 내려와요. 옆으로 매집을 했죠.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매집을 했는데 금요일 날 여러분들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금요일 날 코스피 마이너스 92포인트, 코스닥 마이너스 27포인트 있는데 금요일 날 종목들이 다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휴를 앞두고 불안감 때문에. 연휴를 앞두고 있으면 왠지 또 휴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약간 불안 심리와 주말 연휴 심리 때문에 팔고 가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종목들이. 많이 빠졌는데 그 중에서 불킨 종목이 10종목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웅진이라는 회사입니다. 실적 발표 당연히 좋게 나오죠. 현금 장사하는 회사가 실적 나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이렇게 이 종목이 얼마까지 갔을까요? 3,300원 갔습니다. 3,300원. 고가가 3,300원. 저는 목표가가 정확한 사람이에요. 3,300원 정확하게 갔어요. 그러면 얘는 윗꼬리가 왜 생겼을까요? 여기 매물 소화해 준 거죠. 매물 소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없을 때 그 종목을 모아두시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죠. 주식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식은 여러분들 캔들 보는 게 아니고 거래량이라고요. 누누이 강의하고 강조를 합니다. 캔들이 아니라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돈의 흔적이에요. 요 근래에 가장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490만 주. 요 근래에 쫙 보세요.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진 적이 있나? 최대 거래량을 터뜨렸고 금요일 날 하락장에서도 얘만 빨간불이었습니다. 빨간불 킨 거는 뭐가 있을까요? 현대로템. 예? 경동나비인이 빨간불을 켰고 아까 보여드린 현대로템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제가 저번 주에는 또 말씀드린 게 로봇주가 좀 바닥이니까 관심을 둘 때가 됐습니다. 로봇의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제가 강의를 많이 했죠. 작년부터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끊임없이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삼성이 인수한 25만 원대에서 사두세요. 그 근래에 한 50만 원 갔습니다. 내려오면 또 사는 거라 그랬죠. 그림 왜 그려져 있어요? 내려오면 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얘가 이 상승 삼각형을 만들고 나서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 급등을 했고 최근에 90만 원까지 넘어갔습니다. 제가 목표가 100만 원이라 그랬어요. 중동전만 아니었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00만 원 갔을 겁니다. 중동 전쟁 때문에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요 자리를 안 깨죠. 요 자리를 잘 안 깹니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제가 4일 전에 이거 사시라고 아침에 한 13%간 것 같아요, 이날. 15% 갔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 자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 자리는 다시 한번 또 내가 길게 본다 그러면 목표가 여기고 여기입니다.
내려온다 그래도 얼마나 내려오겠습니까? 삼성이 인수한 회사죠. 삼성이 미래 먹거리를 키우는 회사가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반도체가 돈을 꾸준하게 벌어줄 거고, 미래 먹거리는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 로보틱스가 될 겁니다. 이름을 바꾸겠죠.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길게 하진 않겠죠. 삼성 레인보우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삼성 로보틱스로 이름이 바뀌겠죠. 그래서 저번 주에 바닥에서 들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LG 계열에 있는 회사 로보스타도 여기서 여러분들 로보스타를 보세요. 로보스타는 LG입니다. LG. 이런 자리에 사가지고 크게 손절할 게 있을 것 같습니까? 갈 자리는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SPG라는 게 있죠. 전동 부품 액츄레이터. SPG가 전동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종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대세 상승장이에요. 대세 상승장인데 7천을 향해서 갑니다. 6,500도 뚫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IP 반도체, 소부장, 로봇, 2차 전지가 신고가를 찍고 좀 쉬고 있습니다. 유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 있죠. 전기차, 원전, 뭐 풍력도 좀 움직일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시장은 순환매가 돌아요. 순환매가 도는 시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종목이 급등했다고 따라가면 여러분들 이 두산 퓨얼셀도 매수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이런 거 따라가면 고점에 물리죠. 이렇게 매매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캔들이라는 것은 이평선에 위아래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허공에 뜨면은 안 되는 겁니다. 얘가 풍선이 된다 그랬죠. 위로 날아갈지 아니면 바람 펑커 나서 쭉 빠질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선 사람은 걱정할 게 없죠. 항상 주식은 밑에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위아래 붙어 있을 때에 유산균은요 윌인가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대우건설이 왜 600%를 넘었겠습니까? 대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보면 돼요. 이런 자리 캔들이,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자, 현대로템을 보면서 잘 배워보십니다. 캔들이 말이죠. 이렇게 도지형에 이 캔들이 많이 있는 거 이거 매수하면 괜찮아요. 막 이런 발광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발광하면 안 돼요. 캔들은 몸통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도지의 캔들을 잘 보고 팽이형을 잘 봐라. 위아래 몸통 캔들이 길어지지 않는 상태는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봐도 됩니다. 그 종목은 단 거기서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종목은 반드시 급등을 합니다. 이 종목을 보세요. 이게 왜 5일선인데 5일선에 위아래 붙어 있잖아요. 이런 발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렇게 발광하면 안 된다고요. 급등락이 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런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크게 위험하지가 않아요.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이 방산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대박, 그 다음에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데 남들이 잘 모르는 종목 보세요. 경동나비에 누가 관심을 뒀겠습니까? 경동나비에는 관심을 둔 사람은 없어요. 대개 뭐 스페이스 X니 그 양자 컴퓨터니 그런 거 가지고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그렇습니다. 남들이 잘 모르는 곳에서 내가 살살 모아가면 대박이 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주의 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죠. 유튜브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원전주 대장주는 뭐 다른 겁니다. 햇소리 하지 말라 그랬죠. 헛소리 하지 마라.
뭘 알고 떠르느냐. 원전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보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밑에서 많이 매매했던 종목이죠. 여러분들이 대박이 나려고 그러면 이거를 잘 보세요. 이런 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빵 쏩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드는 것은 매집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누군가가 물량을 우리가 이제 매집이란 얘기는 흔히 나쁘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매집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그 주식을 모은다는 얘기예요. 뭐 일부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뭐 한두 사람의 뭐 세력이 될 수도 있죠. 그거를 모은 다음에 개인들의 물량이 없을 때 빵 쏘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지루하다 못 견디고 하면은 대박은 없어요. 주식이라는 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주식은 투자인데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다. 돈은 맨 나중이라 그랬죠. 시간과 노력과 관심을 갖고 마지막에 돈이 투자가 돼야 그게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번 빵 쏘고 여기 매물 저항을 받다 보니 조정을 받고 저번 뭐 3월 달에는 생쇼도 했죠. 대체 프리마켓에서 이런 장난질도 했어요. 하한가 가는 장난질.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우량한 종목인데 삼성전자는 그런 게 없었을까요? 삼성전자도 있었죠. 삼성전자도 이런 장난질 한 적이 있어요. 프리마켓에서 하한가. 그때 제가 그랬죠. 이거 하한가 가면 무조건 받아라. 삼성전자가 하한가 간다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망한다 그랬어요. 이게 말이 돼요? 하나오션도 있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런 장난질을 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런 장난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서 자, 요걸 뭐라 그러냐? 눌림목이라 그래요. 눌림목. 그러면 여기서 매수하신 분은 여기가 저항이니까 1차 익절하고 여기 내려오나요? 어떻게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2주 동안이나 한 달이나 매집을 한 종목은 절대로 여기를 못 내려와요. 여기 못 내려온다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보유하신 분은 이 자리도 괜찮죠? 여기 박스권 돌파 11만원. 11만에 돌파 12만 7천 원인데 얘가 갑자기 장대 운봉 나올까요? 여러분들의 산 가격을 11만 원으로 깰 것 같습니까? 못 깹니다. 못 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대박 나는 자리고 전기차 말씀을 드렸죠. LNF라는 종목이 전기차의 대장주입니다. 여기 밑에서 사갖고 있으면 조금 지루함은 있죠. 왜? 여기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이 매물소화 과정을 지나서 요 자리가 되면 이거 박스권 돌파 그 다음에 신고가 찍으러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가 단기 고점이라 그랬죠. 5일선 위에서 자꾸 이익거리가 나온다. 그러면 이익절 해야 되죠. 일부 이익절. 그런데 죽나요? 여기까지 절대로 못 내려와요. 그리고 조정 주고 또 빵 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종목이 있죠. 전기차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각 섹터가 있어요. 전기차가 작년에 최하 50% 100% 가더라. 또 밑에서 사면 50%는 가더라. 요번에도 밑에서 사갖고 있더니 또 50%를 가더라.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조금 저항권이죠. 그런데 여기를 내려올까요? 안 내려옵니다. 5월달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제가 그 의류업종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의류업종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잘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얘가 샘플이 될 것 같아요. FNF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FNF가 있습니다. FNF도 제가 바닥에서 많이 얘기했던 종목이죠. FNF,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 다음에 유명 브랜드가 많아요. FNF. 급등하고 내려오고 급등하고 내려왔는데 얘가 요번에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어요. 밑에서 어떤 종목이든지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힌트 드리는 게 뭡니까? 그 종목의 저점은 여기를 깨느냐 안 깨느냐 이거 보면 된다 그랬죠. 여기서 매집하고 추세가 가더니 금요일날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1분기 호 실적이 전년 대비 24%가 늘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의류업종은 여러분이 저기 겨울이 최고 대박입니다. 파카, 브랜드 파카 판매가의 원가 30%안 된다 그랬어요. 파카는 마진이 엄청나게 좋아요. 겨울 파카는 연예인 광고비, 홍보비 다 해가지고 포함해가지고도 원가가 30%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30만 원 주고 사는 파카가 원가가 30% 10만 원 안 된다고요. 옛날에는 원가가 한 5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근데 요즘에 뭐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랐기 때문에 조금 올랐겠죠. 그래서 의류업종은 겨울에 대박이 나는 겁니다. FNF가 내셔널 지오그래피 아주 유명한 브랜드가 많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FNF가 이렇게 실적이 좋아서 급등이 났기 때문에 최근에 좀 의료업종 밑에서 있는 종목을 담아서 기다리세요 하는 거예요. 얘가 힌트를 줬어요.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실적. 그러면 다른 의료업종도 좋겠지요. 뭐를 봅니까? FNF 1분기 연결 영업이익 1544억, 전년 대비 24%, 영업이익 발표 나오죠? 전년비 24%, 전년비 24% 증가. 그러면 최근에 관심을 두자고 했던 의류업종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종목이 그러면 밑에서 좀 담아두세요 하는 종목이 갈듯 말듯 하고 있는데 그 종목도 FNF처럼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담아두시라.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이 동전주 저가주 하다가는 좋은 곳으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네, 상패 고향 앞으로 갑니다. 저는 1,000원짜리 이하 주식 아니라 그랬죠. 300원짜리, 500원짜리, 800원짜리 뭐 1,000원 가고 급등한다고 그거 좋다고 따라가다가 여러분들의 계좌는 한 방에 훅 갑니다. 한 방에 훅 가요. 예. 그런 걸 명심하시고 지금은 이번 달에 5월 중순까지 실적 발표에 따라서 상폐되는 업체가 기업이 해마다 20개에서 30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코스닥이 많아요. 특히 동전주, 저가주 한 방에 가니까 조심하세요. 반드시 실적을 봐야 됩니다. 밑에서 종목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밑에서 이렇게 이걸 매집이라 그래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런 차트를 볼 줄 알면 대박이 납니다. 이 구간을 참아야 돼요. 이 구간에 안 가네 그러면 그냥 여러분 매수가에서 그냥 파세요. 다른 종목 하면 되죠. 기다리는 사람한테 기회가 있고 기다리는 사람한테 대박이 있어요. 그리고 준비한 사람한테 대박이 있는 겁니다. 이번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고 또 내일 모레 휴일이죠. 어린이날. 이번 달에 휴일이 많잖아요. 여행도 많이 가겠죠. 가족하고 뭐 나들이도 가겠죠. 이벤트가 많은 달이기 때문에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게 근데 여러 개인들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당장 안 가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참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네, 이런 구간을 참지 못하면 이런 대박도 없어요. 안 간다고 뭐 버리고 싶으면 버리면 되죠. 다른 거 하시면 되는데 과연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력과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을까요? 뭐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름 테마주가 이제 살살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당장 안 간다고 그럴 게 아니라 그랬죠. 여름 테마주를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에 제가 4월 달인가요? 4월 달에 탄산가스 관련 그 두 종목을 얘기해 드린 게 있어요. 종목이라는 것은 미리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잘못하는 게 있는데 여름 테마주는 꼭 여름에 가는 줄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전에 미리 움직이는 한 방에 장대한봉 이런 게 나와요.
꼭 7월 달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름 테마주를 미리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팔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FNF를 지금 해가지고 이런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뭐 6만 원에 샀는데 뭐 7만 5천 원 가봐야 뭐 별로 수익 아니네요. 그런 교만한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대박이 있을까요? 종목이라는 것은 언제 어떤 뉴스가 나와서 급등할지 몰라요. 이렇게. 그래서 요 최근에 제가 닭고기 종목을 좀 사두세요 한 게 우리가 3,500 간 적 있죠? 3,500원? 순식간에 수익 났습니다. 꼭 그때 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 어떤 재료가 나와서 한번 쫙 급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급등하면 그때 여러분들 편안하게 매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여름 테마주를 아예 그거 해봐야 뭐 몇 프로 수익 안 내는데 그게 건방진 얘기 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과연 그만큼 미리 준비하고 실력이 있고 다른 종목에서 대박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이 있어요? 겸손한 마음 갖고 하세요. 주식을. 하이트 진로라는 종목입니다. 하이트 진로. 날씨가 더워지죠. 저번에 제가 여기서 담아두세요. 그러면 하이트 진로 19,000원 갈 겁니다. 그런 얘기 했는데, 이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아이, 뭐 하이트 진로 해가지고 얼마 수익 안 나는데.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마시라. 갑자기 장대 양봉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꼭 7월 달에 가는 것 같아요? 그 전에 한번 장대 양봉 나오면 그때 이익 매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이트진로 홀딩스라는 종목도 밑에서 사두면 된다 그랬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여러분들 빠질 게 없죠. 그 다음에 무학이라는 종목도 말씀을 드리죠. 이게 빠질 게 뭐 있나요? 먹을 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얘가 한 1,500원 간다고 합시다. 아유, 뭐 몇 프로 안 되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이 그럼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실력이 있어요? 여름 테마주는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이제 여름이 멀지 않았어요.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5월달이 금방 지나가죠? 아유, 앞으로 한 달, 두 달을 어떻게 기다려요? 그런 뭐 얘기하시는 분은 저기 양자 컴퓨터 고점에 사시고, 저 급등 종목 따라가서 네, 고점에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처리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어요. 좀 있으면 비가 오고 장마가 옵니다. 단타 종목은 제가 매일 추천해 드리잖아요. 한 두 개씩. 뭐 단타를 하면서 그 종목을 좀 밑에서 담아뒀다가 급등하면 편안하게 이익 매도하면 되잖아요. 장마가 오고 여름이 이제 날씨가 더워집니다. 광동제약이라는 종목을 뭐 그렇게 빠질 것도 없네요. 저번에 한번 들어줬는데, 한번 들어줬죠? 네. 별로 그렇게 빠질 것도 없어요. 이거는 이런 제가 보여드리는 종목은 인내와 끈기가 있는 분들, 적금 드는 마음으로 갖고 계시면 어느 날 갑자기 아까 FNF처럼 20%짜리 나옵니다. 경동나비엔 실적주처럼 편안하게 수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거 사라 그러면 안 살 거예요. 그죠? 롯데칠성. 예? 롯데칠성 여름에 가면 이거 한 15만 원 가겠는데요. 이런 거 관심 없죠? 오늘 당장 급등주만 다 좋아하죠. 급등주 단탄 내가 맨날 해주잖아요. 롯데칠성 뭐 하는 회사예요? 답은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롯데칠성.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 주식 어떻게 하는 건가 내가 잃지 않는 매매법 강의해 드릴게요. 메로나가 있죠? 빙그레, 아이스크림. 여름에, 여름에 꼭 그때 갈 것 같습니까? 이런 거 좀 사두면 안 돼? 한 달, 두 달을 내다보세요.
주식은 여러분들이 단타치기만 해가지고 돈 번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단타치기해서 돈 벌었다는 거 다 사기꾼 놈이라 그랬죠. 주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기포트와 단타는 맨날 순환매가 도니까 한 20% 범위 내에서 좀 뭐 심심풀이 땅콩식으로 돌아가는, 뭐 원전이 갈 때는 원전 미리 사서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풍력이 가면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태양광이 가면 또 태양광 한 20% 하고, 여러분들의 계좌에서 내가 적금 드는 마음으로 몇 가지 딱 준비해 두면 그런 게 편안하게 수익이 납니다. 빙그레가 살 자리네요. 빙그레 사면 요 85,000원 가겠는데요. 정말 85,000원만 갈 것 같습니까? 여기까지 보입니다. 이런 거를 밑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종목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후원 구독자님들한테 뭐 어떤 종목을 내가 째려보고 있습니다. 장마가 오고 그러면 재건, 그다음에 그 복구, 그런 거에 건설 관련주를 내가 10,000원 정도 내려오면 그 종목을 보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장마 수해 복구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째려보고 있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5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여름 테마주를 하나씩 준비해 두면 편안하게 수익 나요. 수처리 관련주, 파이프 관련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간 무슨 뭐 철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밑에서 있는 거 가지고 있으면 편안하게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작년에 대박이 났던 종목인데, 여름 테마주는 당장 안 가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지나면 편안하게 수익 나요.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크게 잃을 일이 없어요. 작년에 대박이 났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이걸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나요? 얘가, 예? 얘가 지금 매집 구간이죠. 작년에 이게 엄청나게 대박을 냈던 종목인데, 지금 얘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뭐 가격은 대충 뭐 31,350원이고, 아침에는 32,600원에서 32,800원 가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분간 박스권 매매를 하고 기다리세요. 저점 39,000원은, 38,000원은 잘 안 낄 거예요. 얘 가지고 왔다 갔다 매매하고 계시다 보면 이렇게 사고 칠 때가 있습니다. 최사원이 이런 걸 봅니다. 이런 걸 봐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많이 빠지지도 않아요. 세력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답을 주고 있죠? 32,800원에는 때리고, 뭐 31,000원 부근에는 또 다시 매집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인가 갑자기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홀딩이에요. 반만 때리든가. 예? 홀딩이에요. 장대 양봉을 밑에서 한번 들어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시작이다. 예,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요게 뭔가 이 매집봉을 하나 세웠단 말이에요. 요게 매집봉이에요. 매집봉. 이 매집봉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얘가 지금 뭘 만들었어요? 얘가 뭐 만들었습니까? 이거 만들었죠, 이거.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갖고 있으면 대박이 나요. 그래서 요게 박스권 매매로 요 매집봉이 요게 있기 때문에 요게 매집봉이에요. 요거. 예? 요게 매집봉이란 말이에요. 요게 매집봉이야, 요거. 어떤 놈이 꽉 움켜쥐고 있어, 지금. 따라서 그렇게 매매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키포인트,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주식을 여러분들이 종목을 볼 때 뭘 먼저 보라 그랬어요? 월봉을 먼저 보는 거라 그랬죠? 잘 보세요. 삼성전자 월봉 이번 달 주도주입니다. 그 다음에 뭐 보라 그랬어요? 주봉을 보는 거라 그랬죠? 주봉. 삼성전자가 죽겠습니까? 위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장 기본을 모르는 게 뭐냐? 일봉만 봅니다. 월봉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주봉을 보고 그 다음에 일봉을 보는 거예요.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 월봉을 보세요. 월봉 얼마나 멋집니까? 여기서 산 사람이 왜 걱정해야 돼요? 주봉 좋죠? 가장 기본적인 게 여러분들이 월봉 보는 거예요. 월봉, 주봉, 일봉. 거꾸로 보지 마시고. 예? 현대로템 마찬가지죠. 이번 달에 주도주 대박주죠. 그 다음에 주봉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종목이 다 똑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네, 월봉, 예? 좋죠? 주봉, 주봉 조금 조정받았죠? 끝났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이런 강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입만 나불나불 되는 것들밖에 없잖아요. 적어두세요. 어떤 종목이든지 내가 월봉을 먼저 보고 주봉을 보고 일봉을 본다. 그러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리면서 카카오톡 단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 경력 30년 이상입니다. 2008년에 개발한 급등주 종목 검색기 손절없는 검색기도 있습니다. 주식은 실전 라이브입니다. 장 마감 시황 쓸데없는 헛소리 하지 마라. 뭐 무섭게 간다는 둥, 뭐 이 종목 사두면 대박 난다는 헛소리 하지 마라. 실전으로 보여주고 해라. 월 정액 후원제 하고 있습니다. 33만 원 부담 없죠? 제가 아침에 방송하면서 여러분들 한 종목, 두 종목 보여주는데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5분, 20분 만에 월 정액 후원제 그 이상 나옵니다. 010-5211-6774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일 단타 단기 수익 목표. 저는 아침에 종목 딱 보여드리면 손 빠르게 바로 사야 돼요. 망설이고 하면 늦어요. 5분, 20분 만에 최하 5%, 20%까지 수익이 나요. 그런다고 제가 잡주 추천하고 그런 일은 없어요. 동전주를 추천한다거나 뭐 싸구려 저가주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목요일날 두산, 퓨얼셀, 현대, 로템 그런 종목 추천합니다. 싸구려 저가주, 불량주, 부실주 저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보유 종목 여러분들 뭐 상담하고 싶으시면 갖고 오시고 수익 목표는 아침에 보여주면 무조건 빨리 사야 돼. 3%에서 20%. 투자금 500만 원 있어야 되겠죠? 500만 원이 있어야 하루에 15만 원, 50만 원 수익 가능하죠? 투자금 1000만 원이면 30만 원에서 100만 원입니다. 1억이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버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중기 바닥에 잡으면 50%, 100% 먹게 합니다. 대우건설, HD건설기계, 원전 모든 종목을 다 바닥에서 추천한 종목입니다. 정액 후원제 하시면 주식교육 강의, 오늘같이 특강도 받으실 수 있는 특혜가 있고 오전 7시 50분에 프리마켓 대처하시라고 단톡방에서 종목, 매수가, 매도가, 어떤 종목 때리자. 대체거래소는 여러분들은 아침에 때려만 잘하면 돼요. 대체거래소 매매법도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 수익 안 나요. 그래서 8시에는 또 A4 용지를 올려드립니다. 종목 브리핑 내용, 종목 정보 내용, 매수가, 매도가 1차, 2차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럼 종목을 어떻게 올려주나요?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이거는 우리 후원 구독자님들 종목이기 때문에 공개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들고 갑니다가 뭔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여기 전기차 모두 대박을 냈습니다. 예. 재건복구 종목이 HD 건설기계입니다. 대우건설이 최고 650% 수익 났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니까 여러분들 주식 교육도 받고 공부도 하고 종목으로 대박 나고 싶으시면 연락하고 오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야 되겠죠. 내일도 저는 라이브 방송합니다. 황금 연휴에
긴 시간 봐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 부자 되시고 대박 나세요. 방송은 여기서 깔끔하고 화끈하게 마감합니다.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